그래서 꼭지점 A의 좌표가 4,4이고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정삼각형 그려야 되죠. 정삼각형. 근데 정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중선을 긋게 되면 여기는 무게중심이 외심이 되기도 하고 내심이 되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다 똑같은 점이에요. 사실은 정삼각형은. 그걸 알아두시고 네. 다시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이게 4,4예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쯤에 무게중심 있겠죠? G. 여기가 알고 보니까 원점이랍니다. 나머지 삼각형 ABC의 한 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럼 여기는 점 B의 좌표, 여기 점 C라고 둔다면 힌트가 뭘까요? 힌트. 이게 몇 대 몇? 2대 1. 이게 힌트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이 점의 좌표는 다시 BC의 뭐가 되죠? 중점이 되죠. 여기까지 힌트 드린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게 2대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선분 이 점을 M이라 부른다면 이 M의 여기 있는 무게중심은 2대 1 내분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렇죠? 3분의 2대 1이니까. 여기 있는 2는 네, 반대쪽에 있는 X좌표 2A 더하기 여기 있는 값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 4. 괜찮나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 2를 반대쪽에 있는 무슨 좌표? Y좌표. 여기 있는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근데 이 점의 결론은 어디란 얘기예요? 이게 점 G란 얘기죠. 선분 AM의 2대 1 내분점이니까 이게 점 G가 된다 뜻이고 이게 원점이네요. 그럼 분자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도 마이너스 2.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란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다시 여기는 점 M이 여기는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죠?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 보세요. 비례가 성립하죠. 이 변 길이를 2로 보면 이 변은 1이 되고 이건 2가 되고 이건 당연히 뭐가 되죠 그러면? 루트 3이 되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30도, 60도, 90도에서 나오는 비율이 1대 루트 3, 2잖아요. 그럼 한 변 길이 구하면 되는데 이 변 길이 지금 우리는 이 변 길이 알고 싶은 거지. 2에 해당하는 이 비율. 그럼 여기를 알면 비례를 통해서 여기나 혹은 여기를 알면 비례를 통해서 2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변 길이보다는 이 변 길이 구하면 이 변이 정확히 몇 배가 되죠? 2배가 될 테니까 한 변 길이가. 그럼 여기를 구해 봅시다. BM의 길이. 죄송해요. BM 길이 구하려니까 BM 길이 알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낫겠네요. 이 길이. 선분 AM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근데 AM의 길이는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뺀 값 6의 제곱 36. Y끼리 뺀 값 6의 제곱 36. 더해서 루트 얘는 6루트 2.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6루트 2야. 이게 60도고. 우리는 이 변 길이 알고 싶은 거죠. 이 변을 X라고 합시다. 그럼 비례는 60도와 90도의 비례는 루트 3대 2죠. 그럼 실제로 루트 3이란 비례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6루트 2. 90도 2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X. 이제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루트 3X는 12루트
루트 2. 양변 루트 3으로 나누죠?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유리하면 3분의 12 루트 6. 약분하면 4 루트 6. 정답 5번. 이렇게 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자, 문제를 보아하니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데,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점 A 3,-2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 겁니다. 근데 3,-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 뜻은 이 A라는 점은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직선 밖에 어딘가에 점 A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3,-2. 근데 이 AP라는 길이를 A에서 P 쪽으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림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테고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분점의 좌표.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자,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점 P는 꼭 이 위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점 P. 그럼 이번에 A와 P를 연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를 다시 1대2로 이렇게 1대2로 이렇게 내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나오죠? 다시 점 Q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 점 Q는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텐데 그 점들이 나타내는 그 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잘 기억해봐. 저번에 선생님이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풀 때 내가 원하는 이 점 Q, 이 자취를 표현할 때는 보통 그냥 x, y로 많이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얘도 몰라요. 점 P. 근데 점 P는 직선 위에 있다는 것 뿐이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럼 점 P의 좌표도 A, B 이렇게 임의로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걸 안 풀어봐서 아마 지금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자,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점 Q다. P를 구하는 게 아니죠. 점 Q의 흔적을 찾기 때문에 이 점 Q의 흔적에다가 x, y라는 우리가 원하는 문자 배열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점 P도 조건이 달려있을 뿐이지 점 P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점 P도 이렇게 미지수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점 P가 저 직선 위의 점이죠. 그러면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점 P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 A, B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선식에다가. 그럼 A-2B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Q의 좌표 x, y는 뭐라고요? AP의 1대2 내분점이야. 내분점을 구하면 돼. 내분점 3분의 여기는 1은 어디다 곱해요? 반대쪽에는 A다가 x좌표 A 플러스 여기는 2는 반대쪽에는 x좌표 6. 여기 내분점의 y좌표는 여기는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B 여기는 2는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4. 아마 여기까지는 혹시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랬나요? 네. 대략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설명하고 나서. 근데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우리는 A, B에 대한 좌치를 찾는 거야? X, Y에 대한 좌치를 찾는 거야? X, Y에 대한 좌치를 찾죠. 다시 말하지만 점 Q의 좌치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점 Q의 좌치 X, Y는 뭔가 이용할 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A, B에 대한 관계식은 존재하지. 그리고 2번 식을 잘 보세요. X라는 점의 좌표, 이 내분점인 X라는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A 플러스 6으로 표현되고 내분점의 좌표 Y는
3분의 b-4로 표현되는데 각각 이 식을 xy가 아닌 ab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a는 여기 3 곱해지면 3x, 6이 넘어가면 3x-6이면 이해되세요? 여기는 b는 3이 곱해지면 3i, 이게 넘어가면 3i 플러스 4m을 이해됩니까? 현민 이해되니? 이해돼? 여기는 ab를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대입을 하면 도대체 무슨 결론을 얻고 싶은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a, b는 사라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이 생기지. 여기다 집어넣어봐. 3x-6 마이너스 2 곱하기 b자리 대신에 3i 플러스 4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분배하면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3.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도대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들어라. 현민아, 물 한 잔 마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까 a, b로 표현되어 있는 a-2b 플러스 1은 누구의 자치를 구한 거예요? 여기의 자치를 구한 거예요. 이 직선 위에 찍히는 점 P의 자치가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3x-6y 13이라는 거는 점 Q의 자치를 구한 거예요. 점 Q의 자치가 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기 있는 3x-6y 13은 0이라는 이 자치값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보니까 x1차, y1차 뭐라는 얘기죠?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직선과 점 P의 흔적인 얘랑 점 Q의 흔적인 얘랑은 무슨 관계예요? 평행해. 이 직선의 기울기 여기 있잖아.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나눠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가 넘긴 다음에 양변 6으로 나누면 이 기울기도 2분의 1이에요. 둘이 평행한 겁니다. 됐니? 그리고 보니까 그럴 것 같대. 1대2, 1대2, 뭐 1대2, 그러니까 1대2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선분과 이 선분,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기 전엔 잘 몰랐는데. 이 문제 좀 어려운 게 자취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취에다가 x, y를 뒀는데 이 점 P를 뭐라고 둬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a, b라는 또 다른 문자랑 그 점을 집어넣고 내가 구하는 x, y가 이렇게 a, b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되는데 x, y인 점 Q의 자취를 찾기는 지금 도저히 관계식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니네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지. 잘하는 애 옆에서 내가 이렇게 옆에 깨작깨작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니네 말대로 버스 탄다고 그러잖아. 쟤 뭐 실력도 없는 애가 뭐 잘하는 애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중간에 껴가지고 꼽사리 껴서 버스 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x, y는 지금 전혀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a, b가 관계식이 존재하고 그 x, y가 a,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a, b에 대한 버스를 타는 느낌이에요. a, b가 준비되어 있는 식에다가 슬쩍 묻어가서 a, b가 지워지고 x, y에 대한 여기는 x, y에 대한 자치가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겠죠. 원의 방정식. 저번에 원의 방정식을 했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이 a, b이며 반지름이 r인 원. 어떻게 쓰죠?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걸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원의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이 원의 중심이 얼마죠? 이 제곱 밑에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5, 제곱 밑에는 이 y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이 중심이며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게 x축이고 5, 마이너스 3이면 x축 위에 아래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래겠죠? 5, 마이너스 3이잖아. y값이 음수니까 x 밑에 있겠죠. 여기 점이 있고 이게 5,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을 말해요. 이 원의 반응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중심에서 이쪽 x쪽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근데 이 반지름 길이는 얼마일까요? 3이죠. 왜 3이에요? 그래서 x축 밑으로 3칸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반지름 값은 당연히 3이 될 거죠. 그럼 다 됐네요. 쟤랑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관계식까지는 똑같을 테고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3의 제곱. 또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1, 마이너스 1. 이것은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내용을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매번 저렇게 점 찍고 그림 그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엔 그림 없이 바로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관계식이 뭐라고 그랬죠? y축에 접하는 원. x축이나 y축에 접할 때는 관계식을 때 앞대가리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 반지름을 쓸 때는 x축, y축에 둘 중에 한 군데 접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a제곱을 쓰거나 아니면 b제곱을 쓰거나. 근데 y축에 접할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맞죠? 이걸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고 원이 있고 중심 A, B가 있고 이 반지름 값은 중심 X좌표, 중심 Y좌표 아닌 X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Y축에 접하니까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테고 원점을 기준으로 X축만큼 거리와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은 건 그냥 대입이에요. 두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 대입하겠죠. 한 번에 1,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a 제곱 나머잖아. 2, 0 2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다음 a 제곱 이걸 풀어줍시다.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이제 지워지고 이렇게 남을 테고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a제곱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잘 보시면 돼요. 아래 있는 식에 보면 b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식을 a로 정리해야 되죠. 위든 아래든 식을 a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넘기면 4a는 b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제 연립식이니까 뭔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상태는 둘 중 한 번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보통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냥 대입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a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근데 a가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게 되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을 바로 곱합시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 이 자리에 써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얘랑 지워지고 2b는 0 b값은 b값 0 집어넣으면 a값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정답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관계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인데 r 대신에 이렇게 대입했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2,0을 대입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0 대입하면 b의 제곱 y의 제곱 아니죠. 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a 제곱 얘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이 되고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 되고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도 이렇게 지워지고 자 그런 다음에 1로 넘겨서 4a는 b제곱 플러스 4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4분의 1 b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분배하고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이 됐고 자, 이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이건 어차피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한 값이 여기다 2를 곱하면 플러스 2b제곱 2를 곱하면 플러스 4b 0 계산하면 b제곱 플러스 4b 0 b로 묶으면 b 플러스 4는 0 따라서 b 값이 2개 b가 0일 때는 a 값이 b 0이면 a 값은 1이 되고 일단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죠 그럼 16 약분하면 4 4 더하기 1 a 값은 5 답은 2개겠네요 a에다가 1 b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a에 1 x-1의 제곱 플러스 b 0 대입하면 y 제곱은 a에 1 대입하면 1 이렇게도 써지고 나머지 하나 5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이렇게 답이 2개로 나오게 아까 왜 틀렸죠? 아까 왜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계산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답이 2개 나온다 라는 표현이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걸 고르라면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1,2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인데 1,2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1,2라고 친다면 이런 원을 말하는 겁니다 1,2를 지나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일 때는 A, B를 전부 다 R로 바꿔 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중심좌표가 이게 반지름 R이 동시에 여기는 반지름 R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중심좌표는 R, R로 표현되고 중심이 R, R이니까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이 식에다가 저걸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1,1을 이 원이 지나가니까 X에다 1, Y에다 2, R이 아니고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R제곱 그럼 분배하면 R제곱 여기 R제곱 여기 R제곱 2R제곱 그러니까 일로 넘어오면 R제곱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2R 여기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이 남고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남고 따라서 R값은 인수분해 R-1 R-5가 돼서 이 방정식 R값은 1 또는 5가 돼요 그럼 답이 2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R이 1일 때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5일 때는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 이거 답이 2개인 겁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반지름이 지금 2개의 형태죠 1,1을 지나며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원 요거 하나 또 있고 좀 큰 거 반지름 1짜리도 있고 반지름 5짜리 이런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X축, Y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1,5에 접하는 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림상 1,2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답이라서 두 개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어쨌든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1과 5를 더한 값 반지름의 합은 6이 정답이다.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을. 2, 4분면이면 여길 테고 이렇게 접하는 원이죠. 이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반지름 r, 반지름 r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플러스 r 이렇게 중심이 써지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이해돼요? 원점에서 왼쪽 r만큼 마이너스 r, 위로 r만큼 플러스 r. 그럼 이렇게 중심이 써졌다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했 이게 문제가 중심이 이렇게 쓰니까 관계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방정식은 써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를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저걸 잘 읽었어야죠. 이 중심이란 게 누구예요? 얘가 마이너스 r, r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대입을 하면 x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r, y에 플러스 r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면서 3r의 값이 6이 되고 따라서 r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야.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얘들아, 항상 그래프는 이런 패턴이니까 자,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그래프가 내 직선은 1차 함수는 약간 번외긴 해. 그건 워낙 단순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 중에 2차 함수라는 게 있었죠. 중3 때 배우고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 다음은 지금 배우고 있는 원의 방정식. 이게 둘 다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2차 함수 때부터 그래프를 배우는 형태를 우리는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배웠었어요. 이름을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무슨 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 참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써졌나요? y는 ax제곱. 표준형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일반형은 y는 ax제곱 bx. 그렇지,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들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기본형과 표준형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죠? 평행이동 관계예요. 일반적으로는 기본형을 x축으로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켜서 꼭지점의 좌표를 0,0에서 p, q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 표준형과 일반형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같은 식이에요. 대신에 표준형처럼 이차함수를 쓰면 보통 이렇게 써지진 않잖아.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라는 그 특정한 점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춰서 써져 있는 거고, 누가 이차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나요? 그렇죠? 보통은 이창, 일창, 상수항 이렇게 쓰잖아. 그럼 보통은 둘이 같은 식인데 표준형에서 일반형을 바꿀 때는 대부분 다 뭐 전개를 한다거나 혹은 뭐 통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뭘 하냐면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식을 정리해서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원도 마찬가지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뭘까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y가 왜 나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게 기본형이에요. 중심이 어디?
0,0. 반지름이 R인 1. 그 마찬가지야.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게 표준형이라며.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니고 중심이 A, B.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뭐라 써야 되니? 현민이? 네가 좀 전에 배운 거.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게 중심이 얼마? A, B. 반지름이 R짜리는 1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일반적인 식이라는 얘기는 원의 방정식은 X 2차, Y 2차로 표현되는 식이잖아요. 그럼 X 2차, Y 2차로 표현되는 식이 저렇게 딱 이쁘게 완전 제곱식 묶일까? 매번 그래?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규격에 맞게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좌표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게 쓴 거고, 보통은 X 2차, Y 2차식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써요? 천기하다 보면 X제곱 나올 테고, 천기하다 보면 Y제곱 나올 테고, 천기하다 보면 여기는 X에다 1차식 그쵸? 그 1차식을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라지 AX. 왜 갑자기 라지? 스몰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를 분배해서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상수 싹 모아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다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얘기죠. 이게 일반형이에요. 자, 우리가 배울 건 뭔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는데 얘가 일반적인 식이긴 하나 이게 단점이 뭐예요?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지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얘가 꼭지점이 어디구나.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써지긴 하겠지만 이걸 보는 순간 원의 중심이 어디구나 라는 게 쉽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을 보통 표준형 바꿀 때는 이 두 개, 2차 함수랑 원의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많이 묶어가야 돼요. 근데 묶다 보면 그렇게 묶는 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또 다른 방식도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완전 제곱 묶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를 이용하냐면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지. 근데 포물선에서 공식 구하는 공식은, 그 공식을 구하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값. 그때 y값이 뭐예요? 이건 워낙 쉬우니까 이 공식에 맞춰서 꼭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걸 관계식에 대입하면 그때가 꼭점의 y좌표가 나온다니까. 이 내용을 이제 알아두셨다면 결국은 이제 핵심은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뭘 찾고자 하는 겁니까? 이거 중심 좌표랑 반지름 값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일반형의 단점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이나 반지름 찾을 수가 없는 형태로 문제가 식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이제 어떻게 찾아갈 건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인데, 책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원의 방정식을 쓰는데 특별히 이게 중심이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일반형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형 이런 모양으로. 남은 건 그걸 이제 완전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을 통해서 중심이나 반지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중심 좌표는 이렇게 찾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중심 좌표를 찾는 방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a죠. a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공식은 어렵지 않겠죠? x 앞에 있는 개수 반의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 반의 부호 반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근데 반지름 값을 구하라는데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반지름이 아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합니다. 어차피 얘를 이용해서 표준형을 바꾸다 보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 여기는 반지름 a의 제곱 값이 써질 거기 때문에 굳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씌우고 복잡하게 처리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r 제곱을 직접 구합니다. 구하는 방식은 좀 전에 구했던 중심 좌표 있죠. 이걸 버리지 마세요. 저걸 써먹으면 다시 써먹는 겁니다. 중심의 x좌표를 제곱 플러스 중심의 y좌표를 제곱. 그런 다음에 이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을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거 책에 써놓으세요. 이 책이 없어서 써놔야 돼요.
써놓으세요, 지금. 요 옆에다가.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세요. 그게 더 편하니까.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중심좌표 구하라는 데 방법은 두 가지. 저기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완전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x제곱과 짝 지어지는 게 마이너스 4x겠죠. 이렇게 짝 하나 만들고 플러스 y제곱과 짝 지어지는 거는 플러스 2y일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어차피 표준형에서는 상수는 우변 넘기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없던 상가 생겼으니까 빼야 되고요. 여기 뭐 필요해요?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붙여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x-2의 제곱 플러스 여기도 완전제곱식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중심이 어디? 2, 마이너스 1이며 반지름 값이 루트 6인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 x 앞에는 개수 마이너스 4의 반의 부호반대 컴마 y 앞에는 개수 2의 반의 부호반대. 그럼 중심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써먹으라고 그랬죠.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걔네 더한 다음에 뭘 빼내라고요? 요 맨 끝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6 따라서 반지름 값은 루트 6. 그럼 중심 반지름 쟤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그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또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벼운 연습 문제를 했으니까. 자 1번 다음 원이 중심좌표가 b,-3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일 때 a, b, r의 값을 계산하시오. 아까처럼 완전제곱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 정도로 하면 완전제곱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써봅시다. x 앞에 있는 개수 반의 부호 반대 4, y 앞에 있는 개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이게 누구랑 같다고요? b,-3이랑 같다지 않습니까? 따라서 b 값은 4, a 값은 3.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중심좌표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4, a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이게 중심좌표.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 4의 제곱 16, 중심 y좌표 마이너스 3의 제곱 9.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상수항은 x, y 없으면 다 상수다. 여기는 x, y가 있고 얘만 상수니까 마이너스 9를 빼게 되면 플러스 9. 얼마입니까 그러면? 16 더하기 18, 34. 됐죠? 따라서 반지름 r 값은 루트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b 값, r 값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2번 문제 2번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는 표준형이라면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써질 텐데 여기서 r제곱의 값이 0보다 크고 r제곱이 0이 되고 r제곱이 음수가 됨에 따라 r제곱, 여기 있는 r제곱 값이 양수가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실원이에요. 원이 실제로 그려진다는 뜻이고 r제곱이 0이 된다는 뜻은 반지름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중심만 있고 반지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점원이 됩니다. 점원. 보통 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r제곱이 음수가 되면 이건 실제로 원이 그려지지 않는 허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교 과정상 여기만 배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설명은 길었지만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요.
원이, 이 방정식은 원이잖아요. x2차, y2차. 원인데, 원이, 이 도형이 원일 때라는 뜻은 실제로 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혹은 원이 그려질 조건. 표현은 뭐 다각 여러 방면으로 표현됩니다.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원이 그려질 조건, 원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R제곱이 양수입니다.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중심을 찾아야 돼요. R제곱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중심부터 먼저 찾죠? 중심 좌표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하반대 마이너스 2분의 K,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하반대 1. 이제 중심 찾아요. 중심이 아닌, 중심이 제곱해요. 죄송해요. 중심을 이용해서 반지름 제곱을 찾아요. 그럼 반지름 제곱은 얘를 제곱 4분의 K제곱, 얘를 제곱 플러스 1, 상수항을 뺀다 마이너스 5. 이게 뭐라고요? 양수.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이건 K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에 4를 곱하면 16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2차 부등식이죠? 이번 시험범위 있었잖아요. 인수분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0보다 크면, 2차식 0보다 크면 큰 작자. 기억하죠? K 값이 큰 값인 4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다. 이게 K의 범위가 되고, 이 범위가 주어지면 R제곱이 양수가 됨에 따라 이 도형은 원이 만들어지고 원이 그려지고 원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문제 중에 제일 1순위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무슨 도형이에요? x2차, y차, 원이죠? 원의 넓이가 45파이,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r제곱 파이. 따라서 r제곱의 값이 45라는 뜻이네. 결론 반지름을 요구하잖아.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일반형에서 반지름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중심을 한번 거치죠. 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3a. 그 다음에 이제 r제곱을 구하려면 이건 뭐 하셔라? 제곱하셔라. a제곱. 제곱하셔라. 9a제곱. 둘을 더한 다음에 뭐를 빼셔라? 상수항에, 여기도 상수항이 누구니? 이게 다 상수항이야. xy 없으면 상수항이라고 했잖아. 10a 마이너스 25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25.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되죠.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반지름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45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10a 제곱 마이너스 10a 이걸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 양변을 15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 인수분해 보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의 값 네, a는 2가 정답. 아셨습니까? 나오는 원의 방정식 보세요. 이것도 세 점을 지나는 건데 원의 방정식을 쓰려면 빠르게 머릿속으로 뭘 쓰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핵심은 뭐예요? 중심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점이에요. 이건 중심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네요. 모르면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입니다. 알면 표준형이에요. 모르면 일반형이요. 그럼 일반 형식을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써놨어요. 고마운 게 있네. 이거 0,0 x에 0, y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그냥 C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0,0을 대입하는 순간 C가 0이 됨을 알 수 있고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가볍게 두 점을 집어넣어서 라지 A, 라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럼 5,1을 대입해 봅시다. 25 플러스 1, 26
플러스 5a 플러스 b는 0. 6,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6, 36, 마이너스 4의 제곱, 16, 합치면 36 더하기 16, 52, 플러스 6a, 마이너스 4b, 0. 이건 지금 2로 나눠지죠? 그럼 2로 나눠서 넘기게 되면, 이게 3a, 마이너스 2b는 이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랑 연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도 2를 곱합시다. 10a 플러스 2b 그다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2 위에서를 더하면 13a는 더하면 마이너스 78 a는 마이너스 6 네. 그럼 a 라지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좀 b값 구하기 편한 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26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b가 0 따라서 b값은 16 아닌가요?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라지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x 라지 b 자리 대신에 플러스 4y 0 네,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방정식만 구하는 거니까 저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과 반지름 찾으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또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중심좌표가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중심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일반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일반형 썼어요. 하나씩 대입합니다. 0, 마이너스 4 0를 집어넣으면 x 지워지고 x 지워지고 y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 16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이 나오고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1, 여기 3 합치면 10 여기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 이 나오고 마이너스 2, 0을 대입하면 이번에는 y가 지워지죠. y에 0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연립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쉽게 풀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왜 y가 써져 있나요? b가 써져야죠. 네. 마이너스 4를 y에다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a, b, c 세 개가 다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 좀 풀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거는 교과에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뭐야? 그 지금 2학년 때 고1 넘어와서 배웠던 또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기잖아. 근데 해를 구하는데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보통 어떤 식이든 정리해서 하나의 미지수로 통일을 하죠. 그때 이제 좀 쉬웠던 거는 가감법이라고 해서 더하고 빼면서 지우거나 아니면 대입법에서 대입해서 한 문자가 저로 지워지게 만들었고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대부분 다 대입법이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아니면 두 개 2차식에 하나 2차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식을 1차와 1차의 곱으로 쪼갠 다음에 다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라는 얘기죠? 결국 목적이 한 문자로 정립해야 돼. 한 문자로 정리. 아니면 최소한 2개 문자를 연립할 수 있는 배열. 근데 문자 지금 3개잖아. 제일 지우기 쉬운 게 누구예요? C야, C. 1번과 2번을 연립하면서 빼봐. 그럼 C가 지워진다고? 위에서 아래로 뺀다고 칩시다. 좌변 6 남고 빼면 마이너스 3B 빼면 여기는 플러스 A가 남고 이걸 빼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7B가 남고
C는 지워지고 는 0이 남아요.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연립할 때 굳이 또 얘랑 2번과 3번 하지 말고 이렇게 1번과 3번 해보세요. 또 위에서 아래로 또 뺀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12가 남고 이렇게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 바뀌면서 2a가 되고 얘는 갖다 쓰게 되고 c가 지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위에 있는 식을 다 정리해보면 a-7b는 뭐 대입법도 괜찮고 가간법도 괜찮은데 미수 2개짜리니까 여기 양변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a가 남고 이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b가 남고 이게 1로 넘어가면서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6이 남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빼면 마이너스 5b 0 따라서 b값은 0 b 0 집어넣으면 a값은 마이너스 6.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a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b자리 대신에 0 플러스 이제 c 남았죠. a값 마이너스 6 b값 0이니까 c값을 찾읍시다. c를 제일 구하기 편한 데다가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위 께다 대입할게요. b가 0이니까 b 0 대입하면 c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이 얼마? 3,0이고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9 이거 제곱 0 더한 다음에 상수항 16을 빼죠? 그럼 얘는 25가 되네요. 반지름의 제곱 25니까 반지름 값은 5 이런 원이 되는 거죠. 중심 3,0 반지름 5짜리는 원이 만들어진다. 물론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의 넓이 반지름의 지금 5인 상태지 않습니까? 혹은 반지름의 제곱 25니까 정답은 25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표준형이 아니라 원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0, 마이너스 4 아무 데나 그냥 찍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1,3 여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쪽 점까지 거리와 이쪽 점까지 거리와 이쪽 점까지 거리가 다 원의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럼 이 중심 좌표를 a, b라고 잡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p라고 두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이제 c로 두면 결국은 PA 길이와 PB 길이와 PC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통해서 A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약간 노가다예요. 이거 구하는 것. X끼리 뺀 값 A제곱. 여기다 구하는 거죠. PA 길이를 여기다 구해요. PA는 X끼리 뺀 값 A제곱, Y끼리 뺀 값 B 플러스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PB의 길이는 A 플러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PC의 길이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루트.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해서 풀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복잡하죠? 전개를 해야 되죠. 귀찮아요. 아까 안 배웠던, 아까 교과에는 없지만 그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식 푸는 방식을 조금만 알면 이렇게까지는 안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게 어려운 식도 아니잖아, 사실은. C를 집중적으로 지우고 그럼 A, B 남은 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A, B 구해지면 아무 데나 C를 대입해서 나머지 아까 C 값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게 뭐에 관련되냐면 이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뭐를 그릴 수 있죠?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원이 무슨 원이 되죠? 외접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중심은 외심이 돼요. 외심. 그러니까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거지. 어차피 외심의 좌표라는 게 좀 전에 구했던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잖아. 그리고 근데 좀 전에 이거 말고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식 풀어가지고 원을 만들고 원의 중심을 찾아서 아까 중심 좌표 구했잖아요. 아까 중심이 얼마였죠? 8,0였나요? 아닌가요? 아까 3,0였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여기는 외심 좌표를 구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풀어도 외심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하는 두 대, 아까 풀이가 좀 더 계산상 여러분한테 좀 편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꼭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 좀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개념이 있는데 개념은 없이 말이 이상한가요? 개념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문제 풀이로 갑시다 그냥. 저번에 혹시 여러분이 혹시 이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직선할 때 혹시 해담아? 기억나니? 이 직선식을 네모는 0이라고 쓰고 이 직선식을 세모는 0이라고 쓴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내용이 있었죠. 뭐였었나요? 네모 플러스 k 곱하기 세모는 0 이런 꼴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이건 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일 때도 아까 원의 방식 쓸 때 일반형이면 이렇게 써지지 않았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라지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써지겠죠? 그럼 다른 원의 방정식도 이런 꼴로 써지겠지. x 2차, y 2차인데 여기 있는 개수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a'(x), b'(y), c'은 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대입하면 돼요. 쓰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좌변식은 0 더하기 k 곱하기 나머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이렇게 쓰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 가장 작은 거는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직선 같은 케이스는 이 K가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한다면 원의 방정식에서 K 값은 반지름이나 그 다음에 원의 위치를 좀 크게 줄였다 넓혔다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다만 신경 쓰셔야 될 게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식이 싹 다 지워져요. X제곱 지워지고 Y제곱이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거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니까 이건 직선이 나오죠? X 1차, Y 1차잖아요. 직선. 무슨 말이세요? 선생님 근데 아까 개념적으로 이해는 제가 한 것 같은데 갑자기 K값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K는 상수니까. 그럼 이런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이 하나 있고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까 말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잖아. 그렇지? 아까 말한 가장 작은 게 이거라고 그랬고 그렇지? 그럼 더 키우면 이 원을 더 키우면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개 교점을 이렇게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작게 그릴 수도 있고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결론은 그릴 수 있는 개수가 무수히 많아. 그 K가 그 무수히 많은 원의 중심이나 아니면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K 값이 상수잖아. K는 숫자잖아. 그럼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랑 얘랑 싹싹 지워지더라는 얘기죠. 그럼 X 1차, Y 1차인 직선이 나온다는 뜻은 두 교점을 지나는 뭐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직선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때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보세요. 이제 문제 갑시다. 그러면 저기 있는 이 두 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 2차식 쓰시고 이건 는영 처리해야 된다. 오늘 넘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KB 한 다음에 근데 KB 할 때 여기도 문자가 있는데 또 KB 하면 좀 귀찮지. 그럼 이럴 때는 요령껏
여기는 좌변식을 써.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 한 다음에 저기다 k를 붙이자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 한 다음에 이제 k에다 뭐 대입하죠? 마이너스 1 대입.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 분배.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이 직선이 얘를 지나간다네요. 그럼 이제 한번 대입하면 되죠. 2a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8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게 정답. 안 어렵죠?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야. 그럼 이번에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k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인데 이번에 이 k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이건 1,1을 대입합니다. 1, 2를 대입해요. 1 빨리 계산할게요. 1,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5 여기다 1 대입하면 빨리 쓸까요 그냥? 네, 뭐 암산하다가 오히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5 y에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다 1 여기는 계산합시다.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워지고 2k 0 따라서 2k는 요거 계산합시다. 이렇게는 지워지고 합치면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k값 마이너스 3 빨리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3. 자 이제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여기 5x 여기 플러스 3x 플러스 8x 여기 플러스 y 여기 플러스 3y 플러스 4y 여기 상수항 이거밖에 없죠? 마이너스 6은 0. 자 이런데 보통 원의 방을 칠 때는 x제곱이나 y제곱에 있는 개수를 뭘로 바꾸는 게 유리하죠? 1로 바꾸는 게 유리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1로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게 붙어야 뒤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중심좌표를 찾았었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이 원의 중심좌표는 2,1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1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내. 그럼 얼마 남죠? 2 반지름 값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원의 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쓰시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데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3, 마이너스 0이라는 A라는 점과 1, 0이라는 B라는 점 그 두 점을 요 숫자만큼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있을 테고 외분하는 외분점이 있겠죠. 그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었던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저 원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공식을 외우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즘 수학의 대세는 수학적 공식을 남겨놓은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유도시켜서 그 과정이 왜 나왔는지를 추론하게 만드는 게 요즘의 흐름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걸 교과에서 빼고 주로 연습 문제에서 다루면서 저절로 식의 유도 과정에서 만들어지도록 그 도형이 흔히 그냥 나타나도록 도형의 방정식을 추론해서 자취의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저절로 나타나도록 많이 하는 거니까 뭐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흐름에 맞춰서 풀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이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도형은 그거잖아요. 점 A가 여기 나와 있고 점 B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점 P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얘를 그냥 x, y 자취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럼 약간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 표면에 어딘가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A까지 거리가 3일 때 B까지 거리가 1이 되는 그 점을 점 P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이런 점이 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것도 점 P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이 점 P에서 A에서 점 P까지 3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런 거. 이 점도 점 P가 될 수 있어요. 3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럼 이런 점도 가능할 테고 3대 1이 되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점 P를 놓다 보니까 이 점 P가
하나의 뭘 그리냐면 이제 원을 그려요.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점 B의 좌표가 1,0인데 좌표편이 어디에 있는 점이 놓여 있고 A까지 길이와 B까지 길이가 3대 1이 되는 이런 점의 흔적을 관계식을 통해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비례식을 푸는 거죠. 선분 AP의 길이는 3BP랑 같다가 되고 AP의 길이를 구해요.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AP 3 곱하기 BP는 X끼리 뺀 값 X-1의 제곱 Y끼리 뺀 값 Y의 제곱 더해서 루트 양면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이거 제곱할 때 조심하세요. 9가 붙었죠?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9를 곱하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넘깁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8X제곱 플러스 8Y제곱이 되고 얘가 1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4X 얘랑 얘랑 없어지죠. 이렇게 는 0 이렇게 돼요. 양면을 8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는 0 뭐가 되죠?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원이 아까 말했던 저 마이너스 3,0과 1,0을 3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외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 이거였던 거예요.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중심좌표 찾아야 되겠죠? 중심좌표는 X 앞에 있는 개수 반에 Y 앞에 있는 개수 부호 반대. 그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4분의 9 이거 제곱 0 걔네들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뺀다. 상수항이 없네요. 이런 느낌이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9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넓이는 4분의 9파이가 원의 넓이가 되는 거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원이 평면 도형이잖아요. 그리고 직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요. 원 그려놓고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아니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개념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2개냐 아니면 1개냐 아니면 없냐의 차이점이겠잖아요. 근데 교점 구할 때 실제로 그림 그려서 교점 찾은 적 있나요? 하다못해 뭐 직선과 직선의 교점 찾으시오 그러면 그림 그려서 모눈정이 그려놓고 거기다가 모눈정이 뭐고 몇 칸만 몇이구나 이렇게 찾았니? 그렇게 안 찾잖아. 혹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찾을 때 포물선 아주 이쁘게 완벽하게 그려놓고 직선 완벽하게 그려놓고 이 교점을 모눈정 위에서 찾았어? 그려본 적 없잖아. 실제로 교점 찾을 때 다 뭐예요? 관계식끼리 연립하잖아요. 그럼 얘도 그런 거야. 직선은 몇 차죠? 1차요. 원은 몇 차요? 2차요. 그럼 1차와 2차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죠? 대입하면 몇 차 방식이 나옵니까? 2차 방식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한 문자에 대한 x는 x, y는 y에 대한 한 문자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에서 뭘 찾는 겁니까? 근을 찾는 겁니다. 근을 찾았더니 근이 최대 2개, 이렇게 2개. 근이 최대 2개 존재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2차 방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근이 1개밖에 없으니까 만나는 교점이 1개. 접한다는 뜻이고 2차 방식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실근이 아니네? 실수의 값이 아니야. 그럼 허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원과 직선이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뜻이니까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허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안 만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워요? 계산이 귀찮겠죠. 1차, 2차에 대입해서 x도 2차, y도 2차 한식에다가 x든 y든 한 문자에 대한 1차식을 대입하게 되면 쭉 나열되면서 관계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지. 귀찮고 좀 지겹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밑에 거. 밑에 건 뭐냐면 이건 새로 배우는 개념이니까 그림을 새롭게 그려드려서 설명드릴게요. 원이 있고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안 만나게 그릴게요. 안 만나게 그립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면 1차인 직선과 2차인 원을 연립시켜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개념 안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다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계산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방식을 푸는데 잘 봐. 이제부터 뭐 하냐면 원의 중심을 찍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뭐를 재냐면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보통 우리가 D라고 쓴다고 그랬죠?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원의 중심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 D. 거리 D가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고 본다면 D가 R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보다 크면 안 만난다. 직선이 반지름보다 더 길게 원 중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 바깥으로 직선이 나가 있는 상태가 돼서 안 만난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을 그렸는데 그 직선이 뭔가 지금 딱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이럴 때는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된다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푼다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죠. 근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D인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와 R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위치 관계? 그래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중심에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나 반지름이 같은 경우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위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남은 게 원을 그렸고 직선을 그렸는데 그 직선이 원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연립을 한 다음에 1차랑 2차를 연립해서 2차 방식을 만들었더니 이게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서로 다른 두 교점이 교점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어요. 이게 D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반지름을 쟀어요. 이게 R이에요. 지금처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거리 D가 R보다는 뭐 해야 되죠? 작아야 돼요. 여기서 신경 써봅시다. 조금만 좀 세밀하게. D가 R보다 작아.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겠지? 근데 중심이 반지름보다 작은 거는 알겠는데 계속 작아지다 보면 뭐가 나오죠? 0도 나오고 음수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D라는 건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럼 이 D는 뭐보다는 0보다는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같다는 왜 붙였어, 선생님? 같을 때는 언제죠? D가 0이 될 때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때는 그때는 D와 D가 0이 되는 겁니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을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치 관계가 되면 이거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 바로 가봅시다. 이 문제. 그러니까 한 번은 판별식을 풀어보고 나머지 한 번은 좀 전에 배웠던 걸 풀어볼게요. 1번. 얘는 판별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떤 의미라고요?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푼다는 얘기죠. 그럼 연립하라? 이거를 대입해라.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분배하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2차 방식 만들어졌죠?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짝수니까 4분의 d.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여기다 이게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은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그렇죠? 이 차이 0보다 작네요? 그럼 따라 4니까. 따라서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빼고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게 아닌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을 해봅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크다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D가 R보다 크다. 이걸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거는 반지름도 찾고 중심도 찾아야 되죠. 반지름은 저기 있잖아요. 2루트 2. 그다음 중심. 이 원의 중심은 0,0. 이 직선 x-y 플러스 k는 이렇게 써야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1차 함수는 보기 안 좋은 겁니다. 방정식 형태로. 그럼 0,0의 d를 구하려면 0,0이라는 중심에서 저 직선 x-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를 잡는다. 그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는 x 앞에 계수 1,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더한다. 루트 2.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k. 따라서 루트 2분의 k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2루트 2보다는 크면 된다. 맞습니까? 양변 루트 1을 곱해요. 양수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 k는 4보다는 크다. 절대값이 4보다 큰 숫자가 누군가요? 4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서 답이 구해진다. 개념은 이게 쉬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니까. 교점 찾아라 그러면 연립해서 판별식은 많이 썼던 개념이니까. 개념은 쉬운데 계산이 생각보다 계산 별로 안 오는데요. 식이 워낙 쉬워서 그래요. 좀 이따 이 식이 좀 복잡해지게 되면 대입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엄청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확실히 귀찮은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개념은 처음 배워서 익숙하지 않지만 계산이 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앞으로 선생님 풀이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맞춰놓고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답을 알게 되면 풀이를 하니까 설명드린 거고 이 하나의 답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답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점에서 만난 게 이 답이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만나지 않을 때는 이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4와 4 사이의 반대는 이 바깥이겠죠.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덤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자, 시간 관계상 이것도 여러분이 집에 좀 해보시고 자, 1위 갈게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이 아마 이런 문제를 중3 때 원의 문제, 원 개념을 풀 때 이런 거 푸신 적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뭐하니? 네. 여기 봐야지. 네. 현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호고, 엄마. 이거는 호고. 이 끝점 두 개를 선분으로 이으면 이게 현이 되죠. 현. 그래서 뭐 현악기 할 때 그 현이 줄을 말하는 거예요, 줄. 이건 호. 그럼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만든 게 현인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야 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 점에서 만나면 현이 없고 안 만나도 현이 없겠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현이 있는 겁니다. 대략 위치 관계는 이럴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고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중3 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원에 있는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죠?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 길이를 구해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길이와 나머지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랑 합동이 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고 성립할 테니까. 그럼 결론은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찾으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원의 반지름과 이게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은 나와 있네요. 3이라고. 남은 거는 이 거리 D. D는 중심 2,-1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16 더하기 9니까 25, 5분의 절대값 이렇게 대입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8, 마이너스 3 플러스 5 얼마인가요? 10. 절대값 10은 10이니까 약분하면 2. 이 거리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루트 9 빼기 4니까 루트 5. 이게 루트 5면 여기도 루트 5. 따라서 현의 길이는 이 루트 5가 현의 길이가 된다. 어렵나요? 괜찮죠? 네. 뭐만 잘 찾으면 돼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만 잘 찾으면 반지름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현의 길이를 2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였죠. 여기도 그래서 일단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풀이를. 자, 여기도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3 때. 이게 뭔데 중3 때 배운 건가요? 이건 중1 때도 배웠거든요. 중1과 중3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을 구할 수 있는 접선계수가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이쪽으로 하나, 나머지 이쪽으로 하나. 이게 2개예요. 그리고 관용적 표현에 보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 이 길이와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고 이 길이 값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접선의 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접선은 직선에도 어떻게 직선의 길이를 구합니까? 그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 왜 같은 겁니까? 근데 이건 중2 때 배웠던 RHS의 개념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쪽 접까지 내려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그으면 얘네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반 갈랐더니 이동과 이동이 합동이에요. 90도, 90도, R. 빗변 길이 공통, H.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S. RHS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의 합동의 이름으로 얘랑 얘랑 대응변이 돼서 이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가 되죠.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갑시다. 원 그렸고요. 5,0을 여기다 대입해봐. 식이 참이 안 돼. 그 얘기는 원 바깥에 있는 점이라죠. 물론 원 안에 있는 점일 수도 있어.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고, 그럼 원 안, 아니면 원 밖인데, 원 안에서 어떻게 접선을 긋냐. 원에서 어떻게 접선을 그어. 당연히 원 밖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원 바깥에 있는 점. 5,0. 이 점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긋고, 이쪽으로 접선을 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긋습니다. 그때 접선의 접점을 P라고 부른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일단 P라고 할게요. 그때 3분 AP의 길이, 이게 A인데,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썼던 잠깐 그 개념. 원의 중심에서 이쪽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게 몇 도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렇게 그었더니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됐죠? 이게 뭐예요? 원의 반지름. 일반형이네? 괜찮아. 중심만 빨리 구해. 1,2. 반의 보반대, 반의 보반대. 중심이 1,2,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1, 이거 제곱, 4. 더한 다음에 뭘 빼내라? 상수항을 빼내라. 이렇게. 9? 반지름 값은 얼마? 3. 괜찮습니까? 여기 3입니다. 근데 이 AP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론 이제 뭐가 남았죠? 이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건 쉬워. 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점은 얼마죠? 여기 있네요. 1,2.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 중심을 O라고 합시다. 그럼 중심에서 저 A까지 거리, 선분 OA를 구하시오. X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y좌표끼리 뺀가?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이게 2루트 5. 남은 건 선분 AP의 길이면 피타로 정리. 이거 제곱 20. 이거 제곱 9.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선분 AP의 길이 나오죠. 선분 AP는 루트 1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까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다음 아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뭐 반지름 나와 있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맨 앞에서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이것도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별표 치세요. 이게 개념이 대단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를 이용해서 좀 더 학교 시험에서 좀 변형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거 만약 변형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작점이 이거니까 잘 들으세요. 학교 시험에 나중에 어려운 게 원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꼽아서 문제를 만들면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난이도가 쉬운 게 있고 적당히 어렵지만 할 만한 게 있고 많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시발점이 욕한 거 아닙니다. 문제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가장 간단한 내용.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원이 있겠죠? x, y가 2차인 이런 원이 있어요. 이 직선. 자, 생각해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원 위에 있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데 있다. 이런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쳐봐. 그러면 거리가 좀 이상해지잖아, 사실은, 거리가. 물론 거리를 잴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저렇게 시험에 안 내요. 안 만나니까 거리를 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만나니까. 이렇게 안 만날 때인 거죠. 그럼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그럼 P1에서 원 위에 있는 점 P1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라면 이게 거리겠죠. 이걸 D1이라고 합시다. 근데 P가 여기 있어요. 이 점은 P2라고 합시다. 그럼 P에서 다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다 보면 이게 거리가 되죠. 이게 D2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리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제일 긴 거리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는 얘기예요.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오늘 계속 원 배우면서 계속 얘기했던 두 글자예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이에요, 중심. 이것도 중심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요? 중심이 여기 중심은 대략 한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찍었다고 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다, 선생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걔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여기는 중심에서 이 반지름 길이만큼을 빼. 그때 놓이는 점 P.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얘가 가장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짧은 점이 되는 거, 짧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의 위치가 돼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말했던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뺐을 때 D에서 R을 빼게 되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가장 긴 거리는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연장해서 뭐를 그으면? 반지름을 그으면 그때 놓이는 점 P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긴 거리인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네요. D를 알고 R을 알아야 돼요. R은 얼마입니까? 그럼 중심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의 일반형이니까. 반의 부호 반대 2,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반지름의 제곱은 4 플러스 4 상수항 4 빼
4 남네요. 반지름 값은 입니다. 반지름 2가 됐고요. 그럼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저 직선 4x 이쁘게 이렇게 방정식으로 잘 써줬죠? 거리를 구한다. 분모는 많이 했던 숫자니까 5분의 2 대입해. 2 마이너스 2 대입해요. 8 플러스 6 플러스 6 얼마예요? 20. 절대값 20 약분하면 4 다 됐네요. 답을 구하시오. D 4 반지름 2 빼라 최소값 2 최대값 4 플러스 2 6 최대값 맞췄습니까? 아시겠죠? 네. 이 문제 나중에 변형이 되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약간 변형이 되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를 A, 여기를 B로 잡아요.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원 위에는 어딘가 점 P를 잡아요. 원 위에는 점 P. 그래서 삼각형 PAB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길이 직선과 중심 사이 길이 구하고 반지름 더한 게 높이. 보세요. 여기 있는 직선에 평행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행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면 언제? 이 원과 딱 한 점에 접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접할 때. 접하는 위치에다가 이 접점에다가 점 P를 둡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원 위에 놓이는 점 P에서 이어서 만든 삼각형 PAB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유는 어차피 얘가 밑변일 거거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게 삼각형의 밑변이 될 거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은 높이 값이 제일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변이 바라보는 꼭점 변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게 만든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중에 변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의 활용 중에 살짝 헷갈리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어요. 얘보다 이제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많이 어려워요, 살짝.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꾸 문제를 자꾸 변형해 가는 겁니다. 자꾸 변형 또 변형. 나중에 변형 문제 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일단 남는 건 이거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여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라 다음 수업 시간엔 요 앞쪽에 풀었던 문제 중에 질문과 그 다음에